동해안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실시됩니다. 동해안에서 모처럼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이 줄고 수온도 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양양과 강릉 등 군용 비행장이 있는 곳에서 소음 조사가 추진됩니다. 남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부분의 동해안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하는 가운데 시군마다 특색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강릉시와 삼척시는 해수욕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하고 손목 밴드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속초시는 출입구에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울타리를 쳐 출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이용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양양구는 의심자를 수용할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각 시군은 하루 2차례 이상 해수욕장 전 구역을 방역 소독하고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 동해안에서는 그물로도 오징어를 잡을 정도로 몇 년 만에 오징어가 풍어입니다. 북한 수역으로 이동한 중국 어선이 줄고 강원 동해안의 수온도 오징어 이동에 적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들어온 어선이 부두에 오징어를 쏟아냅니다. 오징어를 크기별로 선별해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산채로 잡아온 오징어 위판이 새벽에 끝나고 지금은 죽은 오징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잡히기 시작한 오징어는 한 달 넘도록 영동 북부 지역 연안에 어군을 형성하고 있어 조업도 활발합니다. 일주일에 600에서 700톤이 잡히고 있는데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물로도 오징어를 잡을 정도로 어획량이 많습니다. 자망 오징어가 보통 저희들이 한 7년 만에 처음 나는 겁니다. 7년 만에 처음 나는 거고 어획량도 굉장히 많은 거고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어획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오징어가 소강 상태입니다. 자원 고갈 우려마저 있었던 오징어 어획량이 회복된 건 오징어를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의 감소가 주된 이유로 손꼽힙니다. 동해 해경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북상한 중국 어선은 지난해보다 170여 척이 적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도 중국 어선 이동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해경은 우리나라 해역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도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난류성 회유 어종인 오징어가 서식하기 적당한 수온도 어획량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연안 쪽에서 오징어 서식에 적합한 16에서 18도씨 수온이 형성이 되면서 주로 먼바다에서 분포했던 오징어가 올해는 연안 가까이로 대거 모여든 결과로 생각됩니다. 봄철 오징어 조업은 동해안에서는 마무리 단계이고 이달 중순부터는 서해안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수산당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정 사업을 진행해야 할 강원도 산하기관들이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개선책 없이 계속 설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1억 원 안팎의 고연봉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일자리국과 일자리센터까지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문을 여는 일자리재단. 퇴직을 2년 앞둔 도청 전임 국장이 초대 대표이사로 발탁됐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실패로 경영에 허덕이는 강원도개발공사 신임 사장 역시 도청 국장 출신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가 설립한 산하기관은 모두 24개. 이들 강원도 산하기관장들은 대부분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가 와야 할 자리인데 정작 경영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출연기관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사업 성과를 내야 할 공기업과 출자기관마저 모두 적자입니다. 빚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개발공사로 1조 2천억 원이 넘고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325억 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495억 원, 강원 심층수는 207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출연 기간까지 합칠 경우 24개 산하기관의 총 부채는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산하기관 설립을 위해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한 자본금은 4,200억 원에 이릅니다. 도청 내부 부서와의 중복 업무 논란에도 강원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이유로 산하기관 설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에 관한 그런 평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비중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 출연기관들은 주로 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 영역에 관한 평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장 임명 전 인사 검증은 물론 임명 후 성과평가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공직 퇴직 시점을 임기로 하는 강원도의 인사 관행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따라 중도 퇴임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르면 2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전문성들을 전혀 살리지 못하라고 했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24개 산하기관 중에서 절반이 최문순 지사 임기 동안 설립됐습니다. 경영평가는 물론 인사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산하기관 5개를 더 설립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영동 지역에도 소음 조사가 추진됩니다. 양양군은 9월부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10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공항이 폐쇄되고 이제는 육군항공단 항공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양군 강연면 군 비행장. 과거 민항기가 운항하며 북적이던 때보다는 확연히 줄었지만 수시로 헬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상입니다. 헬기 그전에는 여기 공항이 있을 때는 더 시끄러웠지. 공항이 있을 때 요새는 그래도 헬기가 그렇게 어떤 데는 누가 온다든가 그러겠지. 그게 한꺼번에 대여섯 대씩 오고 그럴 때도 있는데.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소음 영향도 조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육군과 양양군, 속초시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헬기 운항 반경에 있는 마을에 소음 측정 지점을 선정하고 빠르면 10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웨클 단위로 소음도와 발생 횟수, 시간대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영향도가 산정됩니다. 군부대에서 정한 10곳과 주민과 행정에서 정한 10곳을 답사 후 확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 일지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에서도 강남동과 성덕동 등 인근 마을에서 28개 소음 측정 희망 지점을 선정해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내년 말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10월까지 마련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교회 장로와 음악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남자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장로와 음악학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10대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의 지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범죄 벌금형을 이미 받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형량이 무겁지 않지만 중형이 선고된 만큼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벌을 분명하게 받은 것 같고 아이들도 힘들게 살아왔고 숨겨왔던 그것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말 위로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 순간 소위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피고인 A씨의 성범죄 행각을 파악하지 않은 채 명예 시민으로 위촉한 삼척 씨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임대아파트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들의 보증금 61억여 원을 무단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신규 체결한 계약보증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강릉 지역 임대아파트 운영사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과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주민들이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원 평가는 학교에서 교원 간 협력을 저해하고 혼란을 부추긴다며 올해는 교원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선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내일 정암사에서 열립니다. 내일 기념식은 오전 10시 40분부터 붓그림 퍼포먼스를 비롯한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국보 지정서 전달과 군립 아리랑 예술단 공연, 수만호탑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수만호탑 길놀이와 정암예술제 등 주민 자축 행사가 열립니다. 고려시대 7층 모전석탑인 수만호탑은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보물 제410호로 지정됐고 지난달 25일 국보 제332호로 승격됐습니다. 동해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국내 공인지원센터에 국제안전도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달에 1차 현지 실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전 세계 31개국 406개 도시가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22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제도로 오는 11월 2차 평가를 거치면 올해 인증평가가 마무리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약 50억 원을 투입해 394명에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강릉과 삼척 등 산하 7개 구규림 관리소에 숲 해설가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으로 투입됩니다. 이한유 지수 알림 서비스 지역에 속초 해수욕장이 추가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2011년부터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등 전국 7곳 해수욕장에 이한유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속초 해수욕장이 추가됐습니다. 실시간 이한유 감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안전해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이한유 발생 가능성을 관심, 주의, 경계, 위험의 4단계로 분류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도와 기상청이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강원도와 기상청은 오늘 도청에서 기상 분야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